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정확하게 관심이 없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제가 수능 7등급이에요. 시험을. 그것도 심지어 시험을 풀어서 찍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공부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편입한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편입학원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제가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했었던 그 일이 게임 하기 그리고 제 취미로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농구 대회도 막 되게 많이 나갈 정도로 제 성남 쪽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경기도 성남에서 거기서 대회도 좀 많이 나가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3등 입상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좋아했었어요. 엄청 농구 많이 했었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친구들이랑 노래방 다니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걸로 이제 제가 채널에도 몇 개 올린 거 있지만 마술사 하려고 했었거든요. 고2 때까지는. 그래서 마술을 약간 제 이론인가 좀 창피하긴 한데 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 저보다 마술 잘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 정도로 저 마술을 좀 약간 전문적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고3 되고 다 이제 접었지만 아무튼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공부를 잘하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저랑 상관없이. 저는 뒤에서 4등이었지만 그냥 고등학교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였어요. 모르겠네요. 혹시 성남시 사시는 분 없으시죠? 거기에 그럼 모르시겠다. 거기 낙생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거기는 유명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쪽에서 지냈다 보니까 애들이 고3이 되니까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의 낙은 쉬는 시간마다 이제 애들이랑 얘기하고 맛을 보여주고 농구하러 나가고 요렇게 고2 때까지 지냈는데 고3 딱 되니까 애들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조용해요. 애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 걸면 뭔가 민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때부터는 좀 공부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 정도가 되니까 너무 지났죠. 수학은 뭐 다 핑계인데 수학은 뭐 어떻게 할 수가 보일 리가 뭐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국어 영역은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국어 공부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하러 국어 공부를 해? 그러니까 나쁜 생각인데 아무튼 그래서 국어도 안 하고 외국어 공부만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어 몇 개 외우고 그랬었던 거죠. 여기서 혹시 책에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공부하려고 했던 흔적이 그거예요. 그 나뭇잎이 노랗게 변했다 그거를 거기서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하게 된 좀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수능 7등급 맞고 망해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어떤 학교로 편입됐다. 대학교를 거기로 간 거죠. 근데 제가 나왔던 학교가 제가 정확하게는 언어가 7등급이고 수학은 찍어서 5등급이고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수학은 잘 찍으면 5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제 그런 머리만 좀 발달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외국어도 그냥 5등급 그렇게 나와서 755였는데 그걸 가지고 최초 합격한 학교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공부랑은 좀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좀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제 얘기니까 좀 말해볼게요. 제가 사실 그래서 대학생으로 처음으로 이제 전라도로 갔어요. 제가 경기권에서만 계속 살다가 처음으로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좀 제 인생에 좀 크게 전환점이 됐었던 거가 이래서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거기서 어떤 여자애를 좀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 친구를 근데 이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계기를 MT 아시나요? 대학교가 MT를 가는데 거기서 술 먹고 놀다가 이제 좋아한다는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다음날 되고 나서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음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근데 이미 다 소문이 퍼져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걔랑 저랑 다 기숙사 살고 있었는데 돌아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어떻게 저도 제가 신기했던 게 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잘 얘기를 해서 뭔가 설득하듯 해가지고 만나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보기로 했는데
한 3일 정도 지나서 걔가 이제 술 먹고 연락 와가지고 역시 아닌 것 같다. 친구로 지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좀 겪어보는 그런 상황이라 거기 같이 있던 친구들 모아가지고 친구 자취방 가서 이렇게 뭐 그냥 푸념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술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게 좀 계기예요. 제가 공부를 좀 관심을 더 가지게 됐었던 계기가 그때 걔한테 숙제해주겠다고 숙제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영어 숙제였어요. 그냥 잘 보이려고 받아온 거였죠. 근데 해주려고 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처음으로 느낀 건가 제가 고3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뭘 못하면은 옆에 다 도와주거든요. 친구들이랑 제가 다 친했어서 내가 모르겠으면 얘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이게 못 풀겠으니까 그래도 이거 풀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술 먹고 있던 3명의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도와줘 그랬더니 못한대요. 얘도 못하고 쟤도 그러니까 다 나예요.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봤던 사람이라서 그래가지고 다 저랑 이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했어요. 못하고 줬어요. 줬는데 근데 희한한 게 걔도 황당한 게 아니 지가 이제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해놓고는 그날 저녁에 밥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너무 이제 그 자신은 없고 그냥 너랑 이제 멀어지고 싶진 않다고 이런 스탠스였던 거예요. 어장관리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워낙 걔가 이제 그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냥 뭐 좋으니까 그냥 같이 지냈죠. 같이 그래서 뭐 저녁도 더 많고 오히려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한 3주 정도 4주 정도 지났다가 걔가 어느 날 뭐 아직도 자기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본 적이 처음이라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맨날 여자 하나도 관심 없는 것처럼 애들한테 맨날 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거기서 모든 그 감정이 걔한테 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랑 만나고 한 달 만에 얘랑 결혼해야겠다. 요 생각으로 막 그 정도로 좀 많이 이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냈었던 거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에서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지내고 군대를 가게 된 건데 제가 군대도 좀 운이 좋은 게 그래서 저 여기가 너무 지금 요 자리가 좋은 게요. 여기 광화문 광장이잖아요. 제가 근무 여기서 했거든요. 제가 청와대 외곽경비 부대 나왔어요. 잘 모르실 건데 아무튼 청와대 직속으로 이렇게 바로 옆에서 지키는 경비단 말고 있거든요.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와서 그때 근데 얘도 집안 사정상 대학교 1학년밖에 못 다니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아다리가 맞아서 휴가랑 면회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만났었던 거고 여기가 제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를 보고 근무했었거든요. 광화문 광장 맨날 보면서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저희 부대가 경비 부대였어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밖에 나가서 그냥 근무 서는 거였는데 저희 부대가 되게 희한한 게 근무를 혼자서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2인 1조거든요. 이상해요. 저희 부대는 근무를 혼자 서가지고 그래서 하루 일과가 2시간 나갔다가 들어와서 3, 4시간 자고 2시간 나갔다가 3, 4시간 자고 이렇게 하는 원래 경비부대가 그런 식이거든요. 뺑뺑이 돌면서. 근데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2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서 있으면 안녕하세요. 뭐랄까요? 밖에 나가서 2시간 서 있어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지만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처음부터 맨날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생각으로 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서 멈추냐면 항상 여자친구에서 멈추고 왜냐면 저는 그냥 저의 그 당시 시각은 전부 얘한테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느낀 게 여기 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학교를 여기에서는 답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상병대였는데 친구 상병대 어쩌다가 대학교 친구랑 연락이 닿아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편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그 저희 학교 주변에 있었던 저기 뭐지? 전북대하고 저쪽에 뭐 충북대? 거기 막 공주대? 뭐 이렇게 이쪽 저쪽 붙었길래 전 그 정도만 가도 만족이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의 마음이.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제가 걔를 알잖아요. 걔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걔가 거기를 편입을 해서 갔다고 하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김영 편입학원을 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김영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 편입해야겠다. 그때부터 그냥 상병정도부터 그 마음을 먹고 계속 지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전역을 하자마자 이 여자친구가 기다려준대 끝까지. 그래서 저 뭐지? 죄송해요. 갑자기 뇌정지가 맞아. 걔가 그 옷이랑 이런 거 다 제가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군복 다 갈아입고 집에 안 가고 편입학원을 갔어요. 그 정도로 그때 원래 군대 전역할 때쯤 되면 그래요. 얘 의지가 막 이만큼 올라와서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됐었던 거가 제가 영어의 영자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심각할 정도로 되게 바닥이었어서 그래서 제가 7월에 전역했는데 이게 한 달 가지고는 뭐 아예 택이 없는 걸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2학년 2학기를 맞춰야 편입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직 2학년이 끝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전라도로 이제 다시 내려가가지고 2학년을 마치고 편입 준비를 한 거죠. 그래 휴학하고 1년 동안 편입 준비를 해서 다행히 됐어요.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 뭐 써져 있지만 제가 세종대랑 홍익대랑 2개 됐거든요. 근데 홍익대는 과가 독일어라서 여기로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누가 들어보면 홍대가 더 좋지 않냐? 그건 맞긴 맞는데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과가 안 맞으면 진짜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편입이 영어다 보니까 거기서 적응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편입과 동시에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일했었던 그 학원에 알바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교를 했는데 그 조교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조교로 애들 질문 받아주고 막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지냈는데 그거 덕에 지금의 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왜 뭐냐면은 그 여자친구가 마누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룬 거죠. 그리고 제가 나이 얘기는 안 드렸는데 제가 나이가 올해로 37이거든요. 그래서 86년생인데 29살에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거고 그래서 20살에 만나가지고 좀 되게 재밌는 스토리 같아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이 얘기하는 게 모든 게 조금 있다가 할 얘기랑 다 이어지는데 그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여기 어머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채널이 되게 신기한 게 유튜브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유튜브 좀 또 없으시죠? 그 유튜브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나의 채널에 들어와서 그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보고 나갔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0분짜리 영상이면 2분 정도 보고 나갔다고 3분 정도 이거가 평균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이 다 나와요. 근데 이것도 나옵니다. 이게 노출된 건당 몇 번 클릭했는지 노출 클릭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이게 뜨잖아요. 그럼 이거 떴을 때 우리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출 한번 시켰는데 누가 이걸 눌렀으면 그게 카운팅이 올라가가지고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출 클릭률이 높아야지 그 흔히 말하는 그 떡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어그로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썸네일로. 근데 저는 그런 걸 싹 없앴는데 이따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띄우는 건데 거기에 나이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게 제 채널이 갑자기 좀 좋아지고 나서 원래 몇 명 없었다가 사람들 많아졌을 때 나이대를 보니까 거의 40대, 50대 막 요쪽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로 보여드리면 방송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0대, 20대 요만큼 30대 조금 올라가다가 40대, 50대 이만큼 다시 이렇게 좁혀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머니들이세요.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 근데 댓글도 보면은 그래서 보이는데 대부분이 직접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이들 가르쳐 주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제가 수요층이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어머니들 많이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왜냐면 질문이 그런 질문이 많았거든요. 자식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드린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한 대답인데 정말 죄송한 게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답을 드리기가 너무 힘든 게 공부에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좀 많이 미안해서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제가 잘했으면 해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대학을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근데 아실 것 같지만 그 세대는 저보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냥 대학교만 나오면은 인생이 그냥 쫙 피던 시대거든요. 지금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그냥 아빠나 엄마나 대학은 어떻게든 가야 된다 이런 쪽이었고 공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노터치였고 엄마는 공부를 정말 시키고 싶어 했지만 제가 안 했죠.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 공부 말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공부를 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는데 저희 엄마가 공부를 너무 시키고 싶으셔서 저한테 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 저한테 했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약팔이에 당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가격으로 한 50만 원어치의 책 세트 그런 거 많이 팔았어요 그 당시에. 아시는구나. 맞죠. 그래서 거기에 뭐 과학 도서 이만큼, 인물 도서 이만큼 해서 막 이런 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사셔서 저희 집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강요를 안 했어요. 그냥 아마 들으니 그런 거 이런 게 있으면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봐가지고 이제 공부에 관심이 생기게 된다. 저 지금도 안 봤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보라고 해줬는데 저는 관심이 1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제 지론이지만 어차피 관심 없으면 안 한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게 재밌다라는 걸 느끼는 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근데 이런 계기는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그 수능 치루 얘기한 거에서 얘기 안 하기는 게 제가 세계사라는 그 사탐 과목은 그것만 한 개 틀렸거든요. 그 2등분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거기 세계사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수업을 뭐 들어도, 전 그래도 최소한 막 수업 시간에 뭐 딴짓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생이 있었던 사람이라 들으려고 하는데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들었을 때 억지로 듣지만 딱 그 수업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생기고 그분 때문에 세계사를 하면서 국사도 하고 근현대사. 그래서 제가 3사 했었거든요. 그때 그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 수능에서 근현대사, 국사, 세계사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공부를 했었으니까 확실히 그런 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물론 이거 고3 때입니다. 고2 때까지는 별 관심 없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내왔었던 사람이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이따 질문할 거에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거기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편입을 24살에 준비해서 25세 이제 학교로 들어가면서 학교 가면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 조교로 바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만 다닌 적이 없고 편입하고 나선 학교랑 병행해서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질문하고 다 이어져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혹시 이렇게 강사 준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 쓰신 거예요? 거기 안 썼죠? 맞으시구나. 강사요 지금. 맞죠? 지금 강사시고 네. 두 분이 계셨거든요. 한 분은 어떤 분이 질문을 3개나 해가지고 되게 길게 네. 맞으시구나. 반가워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이것저것 병행하고 있으시다고 들었네요. 그러니까 네네. 평일에는 죄송해요. 네. 이것만 한 번만 보여드리고 같이. 네네. 이거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 이거 맞나 해가지고.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질문 네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딴 거 말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죄송한 게 저는 편입 쪽이다 보니까 이거를 섣불리 말하기가 힘든 게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20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애는 22살 정도, 남자애는 24 이상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중고등학교를 거쳤던 애들이니까 저는 거의 천일문? 천일문을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타겟층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크게 영향이 될지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쪽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 올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쪽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전혀 아니고 되게 어렵거든요, 편입 영어가.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게 타깃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제를 그렇게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또 얘기를 드리고 다른 거보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제가 저거를 다 하고 있잖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왜 되냐면 군대 때문에 제가 군대를 거기 나왔다고 한 게 좀 큰 게 거기가 2시간 근무를 하고 3, 4시간 자고 다시 2시간 나가고 이거를 그냥 24시간 뺑뺑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끊어 자는 걸 그때 익혔어요. 말이 이상한데 진짜 익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거기가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잖아요. 늘 그렇거든요. 밤 10시 취침, 6시에 기상. 근데 그 중간에 근무로 깨워요. 중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 2시 근무면은 10시에 자서 11시 한 40분쯤 깨워가지고 나갔다가 그럼 12시부터 2시까지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다음 사람 깨우고 자는 거예요. 그럼 2시 반부터 자서 6시에 일어나고 이런 행동을 군대에서 2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살거든요. 제가 지금도 한 3시간 자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24시간에서 총 자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되면 사람이 버텨져요. 그래서 맨날 끊어 자는 거예요. 제가 그 편입학원이 좀 특이한 게 수업이 거기가 새벽반이 있어서 7시 10분에 수업이 시작이 돼요. 7시 10분 수업 시작이면 제가 5시 반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5시 한 15분 요쯤 일어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새벽 수업한 게 10년이 넘어서 10년 동안 계속 새벽에서 계속 똑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 기상 시간이 거의 5시에 10분 이 정도. 주말은 7시. 오늘도 7시 일어나서 학원 갔다 온 건데 그래 그런 식으로 좀 지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한 게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게 만약에 새벽 수업하고 저녁 수업이 있으면은 그 5시 10분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집에 오면 밤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또 다음날 5시에 또 나가서 또 밤 11시 이런 식으로 좀 살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주 5일 다 이러면 너무 힘들죠. 하루 정도는 조금 그 늦게 끝나는 날이 있거나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고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 근데 작년부터는 하루 쉬어요. 그나마 그래서 좀 살만한 거고 그래서 요즘 제가 조금은 그래도 여기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그 팀장님한테 너무 죄송한 게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시고 이거 책까지 막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원고를 6개월 정도 안에 드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한 2년 걸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건 그냥 제 개인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이거 책을 낼 때 이제 제 얼굴이 안 들어가니까 그 얼굴을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했다가 그냥 바로 적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계속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계속 미뤘어서 오늘 너무 죄송해서 그러니까 그냥 짜내서 하는 거예요. 힘든데 이게 지금 별로 대답은 안 되겠지만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체력에 굉장히 자신 있었던 사람인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작년부터 하루 쉬고 사니까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루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루 쉬어버리니까 더 이상 다른 때 내년부터는 하루 안 쉬면은 못 견디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저도 저 기분을 알거든요. 저 학교 다니면서 쓰리잡 했어가지고 그 기분을 아는데 그때는 돈이 너무 필요했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요거 기명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기다 안 넣는데 깜빡하고 이제 장안대학교 출강 안 써놨나요? 장안대 출강 나갔었거든요. 그거랑 뭐 하나 또 해가지고 3개를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계속 월화수목금토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게 삶에 대한 의지가 너무 넘쳐서 그랬던 건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예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아 예. 근데 이 그것도 학원은 네네. 특정한 편입학원 이게 오래 다닐 수 있는 비결이 이유가 있는지. 그게 정말 좀 이게 별로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진짜 돈 없어서 그래요. 네네. 말씀하시면 네. 일주일에 한 번 쉬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영어 일 관련된 건 아무것도 그냥 안 보시고 그냥 오로지
그냥 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은데 또 그렇게가 안 되는 게 수업 준비를 계속 해야 돼요. 맞아. 이게 수업 준비를 한 번이라도 안 하면은 그냥 바로 그 티가 나요. 다음 수업할 때. 이만하면 됐다 생각해도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평가가 떨어져요.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느껴가지고 한 번쯤 제가 한 3년차쯤 됐을 때 야 이만하면 됐지 내가 다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모르는 것도 없고 다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런 마음 먹고 바로 그 다음에 제일 못했어요. 제 전체 커리어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항상 그 평가가 계속 거의 제일 좋은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1등은 안 돼도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했었는데 그때 한번 푹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마음을 한 번이라도 그렇게 먹어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건데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만약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딴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도전이거든요. 왜냐면 김영 학원이 제일 커요 평일 쪽에서. 그래서 김영 말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 다른 데로 가면은 그러면 돈을 더 준다고 하죠. 근데 금방 망해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황당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딴 데 나가셨다가 다시 오세요. 자꾸 김영으로 돌아와요.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이게 좀 근데 만약에 저도 집안 사정이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였던 거죠. 저는 한 달에 벌어야만 되는 돈이 딱 있어서 이걸 못 채우면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약간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너무 구슬구슬해서 근데 진짜로 정말 그것 때문이라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일하면은 여기가 되게 평가를 매달 한단 말이에요. 매달 평가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모아서 줄 세워가지고 꼴등은 계속 잘라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잘리는 사람들을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잘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서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먹여 살리는 가정이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저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안 지냈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이긴 했지만 아무튼 말씀하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영광이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말씀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왜냐면 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 아까 얘기하던 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유튜브 하게 된 계기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영상에 올려놓긴 했는데 저희 어느 날 저 사실 제가 게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 지금도 되게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저는 롤드컵도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아시나요?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프로 게이머들 탄생하는 것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쪽 관심이 없으실 텐가 임요한이라는 선수 있는데 그분 보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되게 게임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 보면 맨날 뭐 게임 영상 보거나 아직도 취미가 그쪽이라 그런 거 보고 막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서 영어 문법 가르치는 콘텐츠가 딱 뜬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떴어요. 그래서 그걸 봐서 그게 신기해서 이런 뭐 사역동사가 뭘까 뭐 이런 게 떠가지고 제 분야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어떻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면 저는 문법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게 되게 특수한 분야라고 봐요. 저희는 솔직히 영문법 선생님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조회수가 하나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길래 이거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이제 다 찾아본 거죠.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테두리 만드는 법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뭐 효과음 넣는 법 이런 건 다 요즘 그래서 좋아요. 학원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기서 다 검색을 해서 그냥 좀 허접하지만 그래도 전달하는 것만 잘 전달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편집을 해서 올려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처음 올렸었던 영상 두 개를 따다 올렸는데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티내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루 지났는데 조회수 5 나오더라고요. 5명 오더라고요. 5명. 그래서 이게 답이 없구나 이대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사람들한테
그 조금씩 알려야 되겠다 해서 학원 학생들한테도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한번 봐줘 뭐 이렇게도 말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가다가 정말 운 좋게도 그때 저도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은 게 어떤 분이 제 영상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 영상을 보고 근데 그분도 어머니셨거든요. 그 어머니가 맘카페에 올린 거예요. 아. 그래서 갑자기 그게 구독자 수도 계속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 만에 구독자가 막 1000명까지 늘어가지고 뭐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하루에 막 한두 명씩 오르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근데 웃긴 게 조회수는 안 올라가고 저 구독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게 그 루트를 몰랐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한 3개월 정도 동안 조금씩 오르다가 갑자기 그 관사 영상이 하나가 갑자기 빵 떠가지고 그것만 갑자기 조회수가 10만이 떠서 그래서 갑자기 구독자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번외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유튜브가 수익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가 구독자 수랑 수익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구독자는 말 그대로 구독을 누르신 분의 그 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수로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닌데 수익은 별로 안 나와요. 당연한 얘기지만 제 채널 되게 신기한 게 10명이 보죠? 제 채널을? 그럼 5명이 구독을 해요. 이게 엄청 많이 구독하는 거예요.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보통은 10명이 보면 한두 명 구독 누를까 말까거든요. 근데 50% 정도가 구독 중으로 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그런 거죠. 아, 이거는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나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공부 채널이니까. 그래서 구독만 해놓고 안 봐요. 네. 그래서 돈은 안 됩니다. 네, 솔직히 돈은 되지가 않습니다. 돈이 거의 안 되고요. 근데 그 떴을 때 있잖아요. 영상이 갑자기 떴을 때. 그때는 이제 워낙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때가 한 달 동안 구독자가 한 3만 명 늘었거든요. 엄청 빨리 늘었는데 그때만 한 180 좀 넘게 많이 나왔죠. 그 정도 나오고 그 이후부터 계속 줄어서 지금은 뭐 내려온 지가 옛날이라서 그리고 또 부작용이 되게 큰 게 혹시 유튜브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봐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무조건 뭐라 그러는 분들이 생겨요. 악플이죠. 악플. 이거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걸 자꾸 당하다 보면은 자꾸 자극적인 썸네일 쓰기가 좀 모해지고 그리고 영상을 올릴 때도 이거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인데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심지어 제기대명사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죽였다를 he killed himself로 만약에 쓰게 되면은 뭔가 죽이다니까 이걸 보고 죽여?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잖아. 이 정도 생각까지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뭐 he introduced himself로 바꿨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 사람들은 들었을 때 불편하지 않을 말로 바꿀 정도로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건데 거기 올릴 땐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처럼 하면은 뜨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극적인 콘텐츠가 빨리 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 국뽕 콘텐츠 막 이런 것들이 잘 뜨는 이유가 근데 그분들은 얼굴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뭐 악플이 달리든 말든 별 신경 안 쓰잖아요. 어차피 목소리만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괜찮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뭐 다 들어놓고 하는 거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냐면 제가 본업이 이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건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되게 오래 적어도 좀 적긴 하지만 뭐가 계속 들어오긴 들어오죠. 그래서 확실히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뭐 많이 들어가면 3, 40 이 정도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게 꾸준하게 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게 됐고 이게 제가 언제 이 책을 쓰겠어요. 저 갑자기 팀장님께서 작가님 해주시는데 너무 막 내가 무슨 작가지 하면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이렇게 책도 이렇게 내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이거 디자인해 주신 분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원고로 드린 거는 그냥 써서 드린 건데 이거 진짜 예쁘게 표정해 주셔서 제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 만들게 된 계기가 이거죠. 팀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때요 약간 시기가 영어 유튜버들이 좀 많아지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시기가
그래서 제가 사실 컨택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여기도 연락 오고. 근데 이제 그 제일 뭐라 해야 되지? 저 아예 오게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좀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그냥 바로 그냥 만나뵙고 바로 그냥 하기로 해가지고 그때 했었던 거라서 그래서 너무 좀 늦어서 죄송하지만 책은 이렇게 낼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그냥 제가 그냥 앞에서 드리고 싶었었던 얘기고 질문을 한 20개 정도를 추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말씀을 먼저 드렸었던 거고 다른 분들 질문하는 거 하는 거를 제가 좀 대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한 10분 정도만 이거 질문 얘기 같이 하고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마저 질문 마무리한 다음에 그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거 다 대답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괜찮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였거든요. 이거 계신가요? 이거 질문하신 분? 안 오셨구나.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공부를 해보신 적이 없는데 이게 딱 봐도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그 자식을 공부시키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이런 거 조언하기가 좀 너무 힘든 게 저는 그 학생들 심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애들은 아까 사실 엄마가 사줬던 책들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근데 안 봤어요. 아직도 그 정도로 제가 이쪽에 좀 관심이 없었어서 조금 그건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대답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학교 와가지고 영어 수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유튜브 보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유튜브가 좋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꾸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3주만 나가는 거라서 한 번씩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을 한 반씩 돌아가면서 그냥 특강같이 수업 한 번씩 하는 그런 걸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저께 갔다 왔어요. 목요일에 갔다 왔는데 제가 제 친구 중에 중3, 고1 가르치는 친구가 있거든요. 중3, 고1을 한 5년 정도 가르친 애가 있어요. 내신 가르치는 친구인데 걔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좀 조언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네가 뭘 해도 관심이 없을 거야. 네가 뭘 해도 관심이 없을 거라고.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술을 할 줄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마술을 보여줘라. 그리고 넌 아마 훗날 마술했던 선생님을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그냥 가지고 제가 이번에 4반 들어가가지고 반마다 수업을 제가 실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좀 듣더라고요. 근데 난이도를 조금만 더 올리니까 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제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나쁘지 않게 된 거라 생각하는 전치사 왜 쓸까? 온에 대한 얘기, 온을 위에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뭐 위에가 아니다. 이게 붙어있는 거에서 다 파생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1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그걸 보고 오화가 아니라 다 이러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접고 딴 얘기 했어요. 그리고 딴 얘기 하니까 너무 좋아요. 마술할 때만 봐요. 마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 마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결론은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 얘기만 해주고 그랬어요. 나도 너네처럼 공부 전혀 안 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라도 그 마음을 바꿔먹고 했는데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할 때 하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하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들리는 소리랑 다 아시잖아요. 제가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좀 느끼는 게 먼저 살았던 분들의 말이 대부분 맞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낀데 앞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꼰대의 말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막상 지내보면은 그분들 말이 맞을 때가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진솔하게 얘기해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죄송한 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비슷한 것만 모아놨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거 누구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솔직히 문법은요. 어릴 때 배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막 영어를 많이 접하다가 나중에 얘가 궁금해할 때 말해주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어서 요거랑 요것도 비슷해요. 아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외우는 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좀 어렵지만 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앞에 있는 질문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게 제 개인 의견이지만 그냥 모든 좋으니까 관심이 가는 것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면 그 건물을 알려주고 얘가 이걸 궁금해하면 이게 이어지다가 결국엔 다 하게 되니까 저는 그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조금이라도 얘가 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궁금해하면 그때 그거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딱 좋은 대답을 드리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그 흥미를 생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로 강제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유도는 할 수 있어도 제 생각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혹시 계신가요? 이거 반갑습니다. 이게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분들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게 어머니들이 훨씬 잘 이해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많이 해드릴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답해드릴 수는 없어도 공부하시다 막히는 거 있으면 진짜 질문은 언제든 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제가 질문 마스터거든요. 저 무슨 질문에도 다 대답해줄 자신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든 물어보시면은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로 하셔도 되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댓글요 어떤 영상에 달아도 무조건 봐요.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돼 있어서 유튜브는 댓글을 달면은 그 영상의 댓글이 가장 위로 올라와서 무조건 다 볼 수 있어요. 어느 영상에 댓글을 달든. 근데 댓글은 못 봐요. 댓글은 못 보는데 그러니까 댓글에 대댓글이라는 거잖아요. 밑에 또 달리는 거는 못 보는데 근데 그냥 새로운 댓글을 달면 어느 영상에 있던 거건 볼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제가 그거를 그 시간상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루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해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한 4,5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실은 우선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은 또 밴드라 그래가지고 요즘 좀 많이 쓰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실시간으로 지금도 한 30개 밀려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 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결하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그쪽 거 먼저 하고 여러분들 것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래서 근데 말로 설명하면 되게 쉬운데 이게 글로 쓰기가 되게 힘든 게 많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쓰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시켜줄 자신이 있는데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이게 글로 쓰려니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간결하게 써놨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사실 요거 하시다가도 이해 잘 안 가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 대답을 바로 드리기는 힘들고 좀 오래 걸리면 2-3일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글로 쓰기 어려우면은 제가 카톡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거기서 제가 대화하듯이 하면은 다 해결이 돼서 웬만해서 그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종종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지시고 있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요거 얘기하셨던 거. 네. 네. 넘어가고 이거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요거 계시나요? 네. 이거는 이게 참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쉴게요. 거기다 딱 맞겠다. 저 같은 경우에 편입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초중고 쪽을 잘 모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문법 공부하는 이유가 번역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법 공부하는 게 문법이 되면은 번역이 돼요. 해석이 되게 쉬워지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약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문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법을 배우고 그걸 적용하는 걸 계속 해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천일문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천일문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천일문보다 더 좋은 책을 만들려고 구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근데 이게 편입용이라서 좀 어려워요. 네, 제 책이 있긴 있어요. 그게.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그 파일로 드릴게요. 근데 그게 좀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면 제가 편입에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서 예문을 다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라 가지고 어휘가 좀 너무 어려워요. 이따가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이게 있었거든요. 그 문법이 되게 뒤에 있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문법이랑 단어 공부를 했는데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요. 당연히 안 되죠. 그 단어 알고 문법을 알아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할지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절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50분이나 지금 앉아 계시는 분 힘드셨을 건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6시부터 다시 얘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